안녕하세요 엔투비 여러분, 후메력 엔드루입니다. 오늘 내용은 직업습니다. 번호 따기예요. 번호 따기,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사실 저보다 번호 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보다 번호 따기를 잘하는 사람은 픽업씬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번호 따기 하나만큼 저보다 증명을 많이 한 강사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잘하겠습니다. 그만큼 어프로치 있어서 정말 많은 증명을 했고, 대한민국 2026년 오늘을 기준으로 저보다 많은 증명을 한 강사는 없습니다. 작년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바로 저의 번호 따기 배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들이다 라고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픽업 강사 2명과 배틀을 붙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져보면 충분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픽업 배틀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2차례 어프로치 배틀에서 승리를 했었죠. 대한민국 픽업 업계에 저 같은 강사가 그동안 있었나요?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저의 어프로치 실력을 증명했고, 그래서 그 대결조차도 예쁜 존예녀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 대결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아무 여자나 어프로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3차례의 픽업 배틀에서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픽업씬에 제 실력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번호 잘 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번호 따기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내용은 유튜브나 인스타, 다른 그 어떤 SNS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번호 따기는 틀렸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처럼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에요. 번호 따기를 잘 하려면 번호가 목적이 아니라 여자와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교육을 저도 받아왔고, 지금 시중에 그런 내용의 강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자랑 대화를 할 줄 아세요?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입만 열면 갖고 있던 매력마저 깎이는 남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여러분들의 화술로 여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픽업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듯 번호가 목적이 아니라 소통에 집중하라는 이러한 강의안을 보고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초보자들은 대화는커녕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린데 어떻게 대화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픽업 강사들이 번호 따기를 할 때 칼리를 잘 떠야 한다고 말합니다. 픽업에서 말하는 칼리란 여자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여자를 칼리를 뜬다면, 청바지가 예쁘시네요, 청바지 잘 어울린다는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라는 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를 픽업에서는 칼리를 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저기요 멀리서 봤는데 예쁘셔서요 라고 말하지 말고 칼리를 뜨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자들이 칼리를 과연 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를 대함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여자가 입은 옷차림, 액세서리를 가지고 칭찬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당장 여자에게 달려가서 청바지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어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칼리를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픽업 강사들이 가르치는 번호 따기의 방법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늘 픽업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멘트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 가서야 멘트보다 느낌, 그리고 소통이 더 중요하다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 멘트를 들고 있는 상황과 멘트가 없는 상황은 그 구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 칼리, 멘트, 이 3가지를 지금 대부분의 픽업 강사들이 잘못 코칭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러한 코칭 때문에 많은 픽업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번호 말고 목적성을 빨리 드러내지 말고 소통에 집중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키는 작고 얼굴은 평범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하나 나은 점이 있다면, 저는 언어 능력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언어를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언어 습득력을 보여줬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발화량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남이 있어서
이렇듯 소통하는 방식이 잘 맞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번호 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통에 집중했더니 번호가 알아서 따라오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근데 반면 수강생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입을 열면 열수록 있던 호감마저 사라지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대부분 이 픽업 시장에 들어오는 남자들의 언어 능력은 처참하구나. 다 저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소통에 집중하려다 갖고 있던 매력마저 잃어서 번호를 못 받는 케이스들도 많았고요. 안 그래도 어프로치 자체가 긴장되고 무서워 죽겠는데 소통까지 하라고 하니 이게 당시도 않은 얘기죠. 외모가 괜찮은 수강생도 그놈의 입을 열면 그 외모 점수마저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프로치 방법론들은 다 틀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픽업 강사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은 에너지 레벨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칼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려서 눈길이 갔어요 라는 이 멘트 하나도 에너지가 낮은 족밥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언어 같지 않고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겠죠. 칭찬 한마디 평소에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칭찬을 하려니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병신같이 들리겠어요. 어프로치는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텐데 어떤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하려면 충분한 발화량이 있어야 해요. 발화량. 영어를 평소 한마디도 안 해본 사람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5분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병신같이 들리겠어요. 픽업판이 똑같습니다. 물론 저야 다리가 되게 매끈하셔서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셔서요, 뭐 이러한 멘트들을 수천 번 수백 번 발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능글맞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자 경험이 현저히 적은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찰서에 가겠죠. 그래서 여자를 관찰해서 칼리를 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어프로치의 방법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멘트는 누가 말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멘트를 읊더라도 어색하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프로치를 4단계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인식이란 여자에게 내 존재를 확인시키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인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가 여성분들께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방어 기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라는 이 파트에서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납니다. 이 여자가 번호를 줄지 말지를 말이죠. 이미 무의식에선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가 내 존재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 파트는 킹입니다. 킹이란 여자를 낚는 단계죠. 낚는다는 표현이 좀 저렴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단계예요. 킹을 한 이유는 3단계인 홀딩으로 넘어가기 위함이겠죠. 구체적인 킹 예시를 드리자면 여자에게 인식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런 부류의 언어들이 킹 단계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3단계 홀딩입니다. 홀딩은 여자를 멈춰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상 어프로치의 최종 목표는 홀딩이 돼야 돼요. 홀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멘트들을 던진다고 한들 여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홀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홀딩 시도가 안 되면 멈춰 세우겠다는 생각만 하세요. 여기서 잠깐만 얘기해요. 시간 많이 안 뺐을게요. 여기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뭐 이런 언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딩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세요. 이걸 불가항력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어요. 저처럼 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혐오하는 여자도 있겠죠. 우리는 그 여자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홀딩이 됐다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멘트입니다. 근데 대부분 픽업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멘트를 칠 때는 관찰을 기반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 소통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관찰이 되고 소통이 됐다면 픽업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멘트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충분히 발화량을 쌓아도 이상하지 않을, 어색하지 않은 멘트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 멘트가 뭐가 있죠? 혹시 바쁘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어딘가를 나왔다는 건 무언가 하러 가는 길이겠죠. 뭐 집에 돌아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단계 멘트 단계에서 해야 될 말은 뭐 가짜는 칭찬하지 마시고 상황을 물어보세요. 상황, 바쁘신지, 어디 가시는지, 어딘가 가려고 나왔겠죠. 그래서 멘트라는 것은 간결하면서 단순해야 하고 길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 가세요? 바쁘세요?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듯 여자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돼야 합니다. 멘트는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어프로치를 검증한 강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방식의 어프로치를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칼리를 겁나 잘 뜨기 때문이죠. 근데 제 초보 시절에 제가 이런
이렇듯 여유롭게 칼리를 뜨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평소 본인의 욕구와 욕망조차 분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고 여자의 스타일을 칭찬하려니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픽업 아티스트들이 이상하다, 병신들이다 소리만 듣는 겁니다. 병신 양성소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강생들에게 칼리를 뜨고 소통에 집중하라는 말은 마치 10년 동안 학교 폭력에 당한 학생에게 전교 1장과 맞짱뜨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조차도 잘못된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모든 어프로치 영상들을 탐독하며 저도 칼리를 뜨고 소통에 집중하는 방식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화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배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픽업 강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프로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이 영상 외에는 그 어떠한 어프로치 영상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없는 쓰레기 강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4년간 픽업 업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검증을 피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클럽, 로드 등 필드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픽업 지식들과 이질감이 있어서 믿기가 어렵겠지만 이것이 진실이자 현실입니다. 강사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도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프로치 방식들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초심자 입장에서 강의를 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칼리브레이션과 소통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찐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들은 찐따 같은 남자를 정말 잘 구별합니다. 근데 이 찐따들의 공통점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아지니까 본인이 찐따라는 게 빨리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여자랑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이 찐따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겠죠. 저도 여자랑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으면 이 찐따력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왜냐면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찐따력을 극복을 하려면 제가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화량을 늘리셔야 돼요. 발화량이 뭐냐? 제가 아까 어프로치 4단계를 알려드렸는데 이 4단계로 정말 많은 여성분들께 접근해보세요. 어느 정도 발화량이 채워질 때쯤 그때 여러분들이 칼리를 뜨셔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이 방법을 고수하시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강의들, 이 유튜브만 해도 대부분 픽업 강사, 연애 코치들이 번호 따기,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비슷합니다. 제가 수강생들을 100명 가까이 가르쳤고 그리고 여전히 필드에서 뛰어본 결과 저의 어프로치 교육 방식에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수년간 픽업에 수천만 원을 쓰고 심지어는 10년 넘게 픽업한 강사들조차 저와의 어프로치 배틀에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프로치 하나만큼은 절대론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에서만 자유로움을 느끼시더라도 이전과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프로치만 잘해줘도 여러분들의 카톡창은 정말 예쁜 여자들로 뜨거워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멘트가 안중해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유롭게 칼리를 뜨면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4단계든 8단계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허나 저는 초보자를 가르치는 픽업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거나 어프로치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제 말을 들으세요. 저는 픽업에 몇 년 그리고 수천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프로치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기초조차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픽업 강사들이 어프로치를 가르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어요. 바로 아우터 게임입니다. 아우터 게임이 아직도 어떤 용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알파코드 카페에 가셔서 픽업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 컬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터 게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우터 게임은 외모 최적화를 말합니다. 아우터 게임은 외모 최적화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희한하게 항상 저는 제 이상형 여자가 나타나면 제가 그루밍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형 여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어프로치가 굉장히 숙달이 되어서 굳이 흰옷빛 신발이 없더라도 메이크업이 되지 않더라도 어프로치를 감행하지만 제가 초보 시절에는 그루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AA라고 하죠. 그루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근 공포증이 평소보다 2배 이상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루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 이상형을 마주쳤을 때 그때 접근 공포증이 올라갔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을 하기 전에 수강생분들께 미용실을 안내해드리고 메이크업까지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풀 그루밍이 된 상태의 에너지 레벨과 그루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 레벨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경험이 적은 초보자시라면 미용실에 가서 최소한의 드라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접근 공포증이 유독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초보자 시절에 이러한 접근 공포증을 이겨내지 못해서 5시간 동안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업계 최초로 AA, 이 접근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접근 공포증을 극복해낸 유일한 방법은 자신감을 가져라, 내적 수양을 해라,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접근 공포증을 이겨낸 방법은 바로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를 받고 메이크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드라이와 메이크업을 동시에 받으면 한 6만원? 좀 비싼 곳은 1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하루에 외모에 1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그 10만원이 아까워서라도 하루에 5번 이상의 어프로치를 시도했습니다. 어프로치 한 번당 2만원 꼴인 거죠. 접근 공포증이 정말로 심하신 분들은 저처럼 환경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풀 그루밍을 하고 나면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메이크업샵에서 풀 그루밍 받아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대부분 피업 강사들이 수강생들에게 접근 공포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자신감을 가져라, 어차피 한 번 보고 말사이다, 이런 식의 정신적인 승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데 여러분들의 외모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루밍된 외모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굉장한 자신감이 됩니다. 그래서 AA가 심하신 분들은 강남에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미용실과 제휴하고 있으니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미용실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어프로치에 대한 방법론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알파코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강사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코드에서는 매달 무료 세미나도 열고 있어요. 실제로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코드 무료 세미나 링크를 남겨둘 테니 세미나에서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5개월이 넘어갑니다. 근 5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했어요. 어프로치 외에도 좀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매력 앤드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분명 발전하고 싶으신 분일 겁니다. 그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선착순 20명만 받고 있으니까 간절함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